자,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원성입니다. 자, 몇 시간 전에 그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서 나왔어요.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서 나왔는데 과연 뭐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쭉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대책이 일반화돼 있는 지금이죠. 예, 너무 뭐 또 다음에 무슨 대책이 나올지 좀 맨날 기다려집니다. 예, 또 다른 대책은 또 뭐가 나올지. 하지만 뭐 이번에 나온 자료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가 나오는데 뭐 목차가 결론은 목적이겠죠. 그쵸? 목차가 목적이겠죠. 목차 1. 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예, 맨날 하던 거고요. 자, 투기 수요의 주택시장 쏠림을 완화하겠다. 뭐 또 다른 쪽으로 분산을 한다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자, 주택시장의 투명성 강화, 투명했던 걸로 하는데 이거는 지켜보도록 하고. 자,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목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요번 대책의 목적인데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제일 짧게 나왔어요, 사실. 이 공시가격 현실화 하겠다라는 게 요번 대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대책이 나오더라도 바로 반영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주택 공시가격 이 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될 게 이제 다시 우리가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은 내년 4월이에요. 내년 4월 말이 돼야지만이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얻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등을 했는데 공시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겠다. 그래서 또한 공시가격에 대한 유형, 지역, 가격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별도 마련 중. 이거는 그러니까는 별도 마련 중이라는 것은 이번 대책이 완성된 게 아니라 아직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하는 게 과연 무슨 정책일까 저는 궁금합니다. 뭐냐면 자, 주택 공시가격을 높일 테니까 집 있는 사람들이 팔으라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주택 공시가격을 높일 테니까 집 없는 사람이 사라는 뜻입니까? 또 팔면 어쩔 것이며 올려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 사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바꾸어 말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떨어지시면 주택 공시가격을 나라에서 그렇게 쉽게 낮출 수 있겠냐라는 거죠. 1년만 보고. 아닐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은, 가격은 떨어지고 세금은 계속 걷고 그러면 또 무주택자는 또 집을 못 사겠죠. 그쵸?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는, 현황을 계속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주택가격 공시가격이 높으니까 사려는 거냐 말려는 거냐. 주택 가격 공시가 높아서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는 팔려는 거냐, 뭐 어떻게 하려는 거냐라죠. 단 1주택 갖고 있던 사람들도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 봉착합니다. 여하튼 간에 뭐 대책에 대해서 뭐 제가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한번 쭉 지켜보도록 할게요. 또 계속 보면은 마련 중인 겁니다. 마련 중이고요. 마련 중이고 투기가율지구 내 민간임대 매입자금 기금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그리고 뭐 쭉 보겠습니다.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가율지구에서도 건설기금은 융자를 하고 이제 임대 의무 기간 위반한 거에 대해서 벌금을 많이 내겠다. 이걸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뭐냐면은 이건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투기 및 투기가율지구 내 민간임대 매입자금 기금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가계대출에 대해서 가계대출을 안 해주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이 급등하는 지역에 사람들이 막 추격 매수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야 돼요. 막 오르고 있으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야 되는데 가계대출이 안 나오니까 사업자 대출, 그러니까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은 대출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출을 일단 많이 받고 산 다음에 그냥 과태료 내고 임대사업을 포기해요. 포기할 때 과태료가 1,000만 원이었거든요. 포기할 때 과태료가 1,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으로 상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가장한 추가 대출을 많이 받는 행위를 못하겠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천만 원도 포기하고 이렇게 많이 일어난 데는 사실 좀 강남에 국한데요. 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매입할 때 여기에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하튼 간에 좀 국한된 것이고, 강남에 있는 그 불법은 아니지만 활용과 불법의 중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활용한 그런 대출은 막겠다, 이제 그런 것이고요. 투명성 강화, 뭐 이건 당연히 반기는 거예요. 이건 대책도 아니고, 투명성 강화는 나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전에는 투명성 강화가 못했던 것은 우리가 뭐 IT, 그러니까는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부처끼리 이제 코딩이라 그러는데, 홈페이지 자체에 코딩을 다 맞춰가지고 어떤 정보가 서로 공유가 완전히 되는 코딩 작업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뭐 이건 당연히 이제 투명성 강화해야 되는 건 밝히는 당연한 거예요. 뭐 불법으로 막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버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투명하지 않아서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고, 여하튼 간에 투명성 강화하는 건 좋은 거고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보도록 하겠는데,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관리를 강화하겠다. 자, 청약 시스템 운영, 이거는 사실 잘 안 하다는 거예요. 금융결제원에 위탁 중인 청약 시스템을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면은 뭐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일반인들 뭐 감흥이 옵니까, 이거? 금융결제원은 뭐며 한국감정원은 뭐며 둘 다 뭐를 하는데 옮기면 뭐 어떻게 되냐? 별로 감흥이 없는 거고요. 이건 니네가 그렇게 하려면 해라, 이제 그 정도의 제도이면 제도인 거고요. 자,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이것도 조금 뭐 현행이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조정대상 지역 이상,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조정대상 이상 지역에서 당첨이 된 것을 포기하면, 또는 당첨이 된 것을 전매를 하더라도 5년간 재당첨 금지잖아요, 지금. 근데 뭐 하러 굳이 뭐 이게 나오느냐 싶어요. 그래서 현행 청약 당첨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뭐 주택 매각 후부터 다시 무주택 기간은 산정하지만 재당첨 금지가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재당첨 금지가 있는데, 그러나 청약 당첨 후 전매 시에는 무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뭐 실수요자 당첨 기회 제약 우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은 현재 조정 대상 이상 지역을 고려를 했을 때, 재당첨 기간이 금지가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또 잘 모르고 졸속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별거 아닌 게 좀 많습니다, 사실. 뭐 분양가 상한제의 전매 제한, 뭐 분양가 상한제의 전매를 당연히 제한하면, 분양가 상한제 걸려서 만약에 인근 시세 85% 또는 70% 미만 이렇게 있는데요, 당연히 전매 안 해요. 시세 다른 인근 지역에서 인근 지역 시세 85%에 만약에 분양을 받으면은 시세 차익 때문에 보유 기간을 채우고 거주 기간을 채우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겠지만, 인근 지역의 70% 미만에 당첨받을 사람이라면은 청약 가점이 엄청 높은 사람이잖아요. 무주택으로 15년 이상 있었고, 뭐 자녀가 3명에 뭐 둘이 합해서 소득이 6천만 원 미만, 하여튼 70% 미만 받은 사람은요, 당연히 6년 이상 살아요. 왜냐면 무주택으로도 15년 있었는데 집을 가진 다음에 무슨 뭐 6년 이상 살지 말라 그래도 살아, 이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별 의미 없습니다. 당연히 안 팔아요. 그냥 이 사람들은. 인구 시세 70% 당첨받은 사람이면 얼마나 꿋꿋하게 무주택으로 있었는데 그거를 홀랑 또 6년 만에 팔아먹겠어요. 안 판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별로 상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도 개선 및 다주택자 조사 강화. 이거는요, 하려면 하라. 왜냐면 무슨 뜻이냐면, 여태까지 시세가 급등한 것을 무슨 자금을 빼돌린 다주택자들이 올린 것처럼 뭐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뭐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지금도 하고 있는데 크게 의미 없습니다. 이제 크게 의미 없고,
제가 이게 정치를 해야 되나, 지금 나가야 되나, 지금 싶을 정도입니다. 예. 기획재정부 장관 한번 해. 농담이고요. 예. 자,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실거래가 정보의 적시에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 이게 뭐 주식입니까? 주식? 부동산이요. 60일도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31일 이내로 신고해서 시세 모니터링을 하겠대요. 참, 이 부동산 시장에 시세 그래프가 변동을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올 정권에 그랬다라는 것을 느끼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시세가 60일도 안정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일로 끊는다라는 겁니다. 뭐 이게 시장을 잡는데 큰 실효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똑같은, 그리고 이제 지방주택 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이거는 좀 안 좋은데요. 이건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미분양된 곳에 뭐 우리가 당연히 좀 가지도 않을 거고, 미분양된 곳에 여기는 가려면 어떨 때 가야 되냐면은 미분양 지금 시장을 계속 위축시켜요. 국가에서 위축시키고 미분양은 남아있지만 다른 데 공급이 안 일어나요. 근데 시장은 위축이 돼 있지만 미분양에 대해서 또 혜택을 줄 때가 있어요. 혜택을 주는데 시장의 공급은 안 일어나. 인허가 물량은 거의 없어 그냥. 그럴 때 혜택을 줄 때 들어가면 돼요. 좀 약간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해하실 분들은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관리 지역을 뭐 계속 강화하겠다, 이제 그냥 뭐 미분양 지역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좀 유심히 봐서 관리하고 물량 조절하겠다라는 거예요. 매입 사업자 관리 강화한다라는 것은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또다시 이제 짓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분양된 데들은 지금 가격이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세 보증금 특례 운영을 하겠다. 이제 세입자로 들어갔는데 미분양 지역에서는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으니까는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떨어지면은 세입자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증을 잘해주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중산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강화하겠다. 뭐 새로운 겁니까? 맨날 이러지 않았어요. 예, 뭐 잘 보십시오. 그냥 또 뭐 그린벨트 풀고 30만 원 공급한다고 하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볼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런 곳에 시세보다 70% 분양하면 6년 전매 제한한다라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은 실효가 있을까 싶습니다. 자, 도심 내 공급은 활성화하겠다.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을 위해 지자체 협의와 조례 개정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잘 봐야 돼요. 투자자들은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그러면 강화를 할까요? 완화를 할까요? 도심 내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조례 개정을 완화한다는 뜻입니까? 강화한다는 뜻입니까?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완화한다는 뜻이겠죠. 이것도 답을 못 하시면은 구독 취소하셔도 됩니다. 예, 농담이고요. 구독 계속 눌러주십시오. 구독, 알림 꾹 눌러주시고요. 자, 역세권 첨년임대, 역세권이라는 말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지 정비를 통한 주택 공부를 또 추진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노후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역세권에 아마 공급, 소규모 정비사업 또는 재개발로 인한 공급을 하겠다. 자, 이게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오늘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달을 했고요. 제 생각도 많이 넣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항상 세종국토개발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놓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책 나온 부분들을 9.13 대책, 참 어떤 대책이 나올까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대책 전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